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요거 파싱 로직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쿼리 스트링 해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쿼리 스트링. 이제 쿼리 스트링은 요걸 이제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라미터는 파람 밸류, 파람 이제 네임과 파람 밸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이거는 예를 드는 건데 https 뭐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해볼게요.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로직이 들어오면 파람 네임과 파람 밸류로 분리해 가지고 뭐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뭐 네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뽑냐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로그인 아이디를 뽑아와요. 로그인을.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유저 이제 뭐 있죠? 유저, 아티클,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디테일이라는 이게 디테일을 우리가 만들었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디테일 입력하면 마지막 게시물 번호만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1번 게시물을 내가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2번 데이터를 2번 게시물을 가져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에,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의 대부분은 요 뒤에 있는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요거로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압축 해제, 즉 여기 압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압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쿼리 스트링 비츠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거 기준으로 내가 쪼개겠다. 요걸 기준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았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동호회 회장이에요. 동호회 회장인데 지금 이름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따로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제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려고 뭘 도입한 거예요? 맵을 도입한 거죠. 왜요? 맵은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키하고 밸류로, 즉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정수 담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장 담을 수 있는 거,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2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다 받죠 지금. 왜냐면 이게 문장이잖아요. 문장이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 스트링으로 각각 키하고 밸류를 쪼갠 거죠. 그러면 얘를 기본적으로 n% 기준으로 쪼개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처음에 쪼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지기 때문에 얘네가 기존의 한 문장이 아니라 뭐가 된다?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문장들이 되기 때문에 뭘 만들었죠? 이거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문장 배열. 그러니까 문장 배열을 담고 여기 이제 문장 배열을 이용해서 여기다 리모컨을 꽂아준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 이제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여기서 세밀하게 또 쪼갠 거죠. 어떻게? 요거 같은 경우는 ID 33으로 쪼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카운트 그 다음 1 이렇게 쪼개고, 얘는요 에이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스튜던트 넘버 해가지고 뭐 쪼개고, 각각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된 거 키 값으로 쪼갠 거잖아요. 일단 네임은 뭐 PAUL.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지금 쪼갠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쪼갰기 때문에, 왜냐면 는 기준으로 우리가 스플릿 했잖아요. 스플릿이 쪼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또 쪼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배열이 되잖아요.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0번째, 1번째
그러니까 배열에 담기면 얘네가 각각 배열에 담기는데 얘는 0번째 데이터고 얘가 1번째 데이터인 거잖아요. 얘도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맵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여기서 보시면 0번째 담고 1번째 담고 그러면 키 값이랑 키하고 얘가 밸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맵에 이런 식으로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아올 때 어떻게 뽑았다? 반복문에 의해서 전체 출력을 했는데 자 키셋 맵에는 뭐가 있다? 키셋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키셋을 이용하면 이 파람 네임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디가 얘네가 키가 이거잖아요. 아이디, 카운트, 에이지, 스튜던트 넘버, 네임이 키잖아요. 키. 그쵸? 맵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키값, 키를 각각의 키셋을 이용하면, 키셋 함수를 이용하면 키값이 여기에 담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반복문, 여기 항상된 포문이니까 처음에는 아이디 담겨서 실행, 그 다음에 카운트 담겨서 실행, 에이지 담겨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를 뽑아오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맵에서도 어레이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뽑아오는 함수가 get이에요. get. get이기 때문에 이게 파람 네임으로 지금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꼽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d id 33, 그 다음에 age 14,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버 뭐 65. 그러니까 실제로 맵에 보면 맵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꼽히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돋보기 좀 킬게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도킹 대면이라 전체 렌즈가 아닌데 전체 화면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꼽히기 때문에 id 33, 그 다음 키 값으로 접근하면 키로 뭘 할 수 있어요? 밸류를 뽑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를 뽑아올 때 get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id 이런 식으로 써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33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키로 접근해서 키에 대한 밸류를 여기다가 담아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s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장이에요. 정수로 형변환하진 않았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문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출력이 된다. 지금 이제 밑에 것만 나오는 이유는 밑에 것만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지금 우리가 요거를 또 하려면 지금 이런 걸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압축 해제. 그러니까 쿼리, 그래가지고 쿼리 스트링 1, 그 다음에 1, 다 1로 바꿔주고 얘도 2.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싱 로직을 짤 때 요거를 또 이제 요런 게 또 생긴다 하면 요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면 더 나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 저번에 뭐 라면 뭐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만든다 했을 때 뭐 여기저기 라면 끓이는 방법을 써두기가 싫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라면 가게를. 그러면 여기 있죠? 이 녀석들을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지울게요. 얘도 필요가 없어요. 얘만 남기는 거예요. 얘만. 이 녀석만 딱 남기는 거죠. 깔끔하게. 그래서 이 녀석만 남기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좀 뽑아올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괜히 지웠네 아까. 잠시만요. 지운 거 요것만 가져올게요. 요것만. 됐어요. 요것만 딱 뽑아오겠습니다. 자, 소리 좀 잠깐 줄이겠습니다. 디스코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잠깐 지울게요. 주석 걸게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 2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딱 지울게요. 얘 지우고 이 상태에서 얘네만 출력을 해봅시다. 얘네만 출력을 해볼 건데 근데 어떻게 출력할 거냐? 저는 여기다가 get params.라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get params. 그러면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1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얘도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2라는 걸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즉 get params.라는 라면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라면 가게를 제가 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면집은 뭐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해준다? 맵에 넣어주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얘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개파람스한테. 지금 이거를 이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걸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압축 해제 관련된 걸 또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뭐가 있다? 이런 지금 쿼리 스트링이 있는데 이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 쪼갠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직접 사실 요리를 해도 돼요. 요리를 해도 되지만 누구한테 요리를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내가 라면을 끓이고 싶어요. 내가 라면을 직접 끓여도 되지만 그게 번거롭다 하면 옆에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라면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음료수 고르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뭐 그 자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기가 뭐 내가 종이 요청을 했다 해가지고 프린터가 뭐 어떻게 나오는 그 원리를 아는 분 뭐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부 원리가 여러분들 내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리를 알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여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넘기면 아 얘가 요렇게 우리가 파싱되는 로직들을 받을 수 있구나. 즉 얘가 가공된 녀석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여러 번 쓴다면 여러 번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3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든지 여러 번 쓸 수가 있다. 즉 이 함수 getParams 함수를 쓰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몇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내가 번거롭지만 딱 한 번만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 소스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만들었던 거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요 압축 해제하는 로직을 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딱 한 번만 고생해서 딱 한 번만 만들어 놓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메인 클래스, 제가 메인이 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인. 그러면 얘는 getParams라는 거는 누구한테밖에 접근을 못해요? 본사 직원한테밖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메인 해가지고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본사 직원,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 안에서 지금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메인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도 된다. 뭐다? 이 녀석은 이 getParams라는 녀석은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같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만들게요. 자, 클래스 util이라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util이라는 클래스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getParams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써야 해요? 여기는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썼던 거는 같은 클래스,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제는 얘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util.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메인은 본사 직원이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util getParams. 자, 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지금 리턴해요? 여러분들? 자, 이건 외우세요. 만약에 이 녀석이 함수 요런 메서드가 실행했을 때 int a 요게 이거다. 그러면 얘는 어떤 류의 데이터를 리턴해야 되죠? 정수예요, 정수. 얘는 정수를 리턴해야 되고, 여러분들 메서드 배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이면 얘가 실행된 결과값, 즉 리턴된 결과값이 true, fals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nt a인데 얘가 만약에 다른 리턴을 안 해요.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리턴해요. 그러면 누가 곤란해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왜요? 라는 정수만 받기로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누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식이에요. 공식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맵이라 썼어요. 데이터 타입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류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한다?
맵을 리턴한다. 요런 데이터를 리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리턴 타입은 맵인 거예요. 맵.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스태틱 데이터 타입 getParams. 왜냐면 지금 이 맵 우리가 쓴 맵이 스트링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맵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죠? 지금 스트링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넘겨준 요거 인자 값이라 했잖아요. 인자 값이 지금 다 뭐예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스트링이라 받아야겠죠. 저는 쿼리 str이라 쓰겠습니다. 쿼리 스트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는 요 해시맵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params 그 다음에 new 해시맵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오타 났네요. params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return 그 다음에 params를 해볼게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오류나요. 이거를 안 하면 missing return statement. 왜? 리턴하기로 약속했는데 리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긴 하지만 출력은 안 되지만 코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일단 오류는 안 나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만들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만 해보세요. 자, 실행하면 뭐라고요? 메서드 get params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유틸도 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유틸도 안 만들면 당연히 뭐라고 해요? 너 지금 valuable util 없다.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util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용한다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류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뭐예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요거 여기 캔나 파인드 심볼 밸류able util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클래스 util. 그 다음에 util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util. 자, util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클래스 util 만든 다음에 stat util.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void. 자, 이 상태로 실행만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 뭐 지금 이상한 유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지울게요. 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됐어요. 뭐야 이거? Alt Shift 이상한 게 또 있더만. 단축키를 쓰려니까 뭐 자꾸 이상한 게 만들어지네요. 됐어요. 자, 요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util이 왜 자꾸 오류나나 싶었어요. 자, 이 상태로 실행하면 자, 뭐라고요? 메서드 getParams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원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void getParams. 자, 이런 식으로 원형을 만들고 나서 실행. 자, 실행해보니까 뭐라고 해요? no arguments. 너 인자값 없다. 게다가 그 인자값은 스트링이 요구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string query str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고 실행해보는 거죠. 자, 뭐라고 해요? non-static method getParams. 즉 이게 지금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너 이거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또 실행해보는 거죠. 자, 실행하니까 뭐예요? invalid method 이렇게 return 타입. 즉 return 타입이 없다. return 타입이 없다. 즉 데이터 타입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데이터 타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고 쓰고 실행. 자, 계속해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행을 하니까 뭐예요? missing return statement 나오죠. 지금 얘가 리턴을 해야 되는구나. 리턴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쓴 다음에 어떤 걸 뭐 최소한 그냥 뭐 아무거나 리턴을 하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기다가 맵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리턴 널이라도 써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보이드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이드였으면 리턴해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 맵을 리턴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리턴 널이라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널 하게 되면 당연히 널 포인트 있을 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널을 넣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 결과들을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시 맵이라 할까요? 요거 있죠? 요거 맵 썼던 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new 해시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파람스라도 이런 식으로 딱 실행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널이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는 뭐고 뭐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당연히 잘라 넣으면 되겠죠. 넘겨받은 요 인자값 있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쪼개면 되겠죠. 쿼리 스트링 비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쿼리 str 스플릿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앰퍼스드 기준을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토마인 거죠. 제일 큰 토마.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쪼개요? 향상된 폼은 해가지고 비트 쿼리 스트링 비츠 요거를 쪼개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조각난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비츠로 쪼개줘야 되잖아요. 비트 스플릿 어떤 걸 는 기준으로 쪼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람스 뭐예요? put id는 1.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얘는 오류나죠. 왜요? 지금 put 했을 때 지금 incompletable type, int cannot be converted.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 왜 나오는 거예요? 얘네 지금 맵이 스트링 바뀌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int 못 넣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int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어줘야 돼요? 문장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id 1만 주구장창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는다? 비치에 0번째 그 다음에 비치에 1번째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자, 실행. 자, 실행하면 자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된 건데 여기다가 지금 출력을 안 했잖아요.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파람스 1 얘도 여기다가 파람스 2 파람스 뭐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잘 나오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얘는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자,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맵에 데이터가 들어간 걸 지금 확인했죠. 키하고 밸류, 키 밸류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식이에요. 내가 원리는 모르겠고 지금 이제 요거 유틸 파람스 요 대충 요구사항이 뭐야? 요거를 넘기면은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 메서드가 정리를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넘겨주는구나. 그것까지만 외우면 우리가 내부 원리는 몰라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판기 내부 원리 이해하면서 자판기를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쓰는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그냥 사용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아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코드를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나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